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주 한라대 사회복지 특론 지역사회복지론 제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학교에 올리면 이게 용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다시 다운해서 올려야 돼요. 이 시간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서 이렇게 링크를 걸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일부 공개로 해서 여러분들한테만 링크를 걸었더니 일부 공개도 채널을 아시는 분은 들어와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의 분들이 들어오셔서 댓글을 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공개를 해야 여러분들도 볼 수 있긴 한데, 그래서 다른 채널을 좀 개설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만 볼 수 있도록 좀 하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그 다음에 1교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시간상 아주 꼼꼼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대신 제가 사회복지 1급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온라인 특강을 별도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4시간으로 요약하다 보니까 시간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제가 온라인 특강으로 올리는 거는 한 6시간에서 7시간 분량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구체적인 설명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재도 좀 다르죠. 베이스. 지금 우리 특론은 공동체 교재를 쓰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 특강은 나눔의 집을 베이스로 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교재에 따라 설명도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혹시나 나는 좀 보충 학습이 필요해? 아니면 보충 학습을 통해서 탄탄한 실력을 갖출 거야? 그런 사람은 채널에 온라인 특강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언컨대 그 어떤 강의보다 질 좋은 강의를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바쁘게 또 시간을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4장인데 지역사회복지 이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복지 이론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꼼꼼하게 봐주셔야 되고요. 첫째, 기능주의와 갈등주의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근데 기능주의와 갈등주의는 이렇게 약간 대립적인 각이 있기 때문에 대립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고려하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능주의라는 것은 사회가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서 굴러갈 때에 지역사회는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체계마다 각각의 기능이 있고 톱니바퀴가 있고, 이러한 톱니바퀴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주의 관점에서는 갈등은 뭐예요? 갈등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만 설명할 수 있어? 기능들이 잘 유연하게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고장 없이 돌아가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지만, 지역사회의 변화나 자원의 권력을 둘러싼 집단 간의 갈등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갈등이 왜 발생하는지, 이 갈등이 지역사회에 어떤 발전을 만들어내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게 있어요? 기능주의, 어떤 체계들을 같이 살펴봤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태 이론과 비교하면 생태 말고 사회 체계 이론, 사회 시험에서 사회 체계 이론도 나오는데, 기능주의와 사회 체계 이론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의 차이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능주의 이론과 사회 체계 이론은 같은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능주의는 이러한 체계마다 각각의 기능이 있다라고 했죠. 사회 체계는 체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체계가 있다라고, 그 설명만 약간 다르지 모든 틀에서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주의는 균형이나 안정이나 조화, 적응 등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균형과 안정, 조화, 적응이 깨진 그러한 갈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뭐야? 갈등주의 이론이다라는 거죠. 갈등주의 이론은 지역사회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역사회는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는데, 갈등주의는 지역사회는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예요. 지역사회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형성된 계층들이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므로 갈등은 정상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갈등은 필요하기다라는 것이 아니라, 갈등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긴장, 논쟁을 강조합니다. 여기는 균형을 강조한다 그러면 여기는
갈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 갈등 자체가 뭐예요? 비온 뒤에 땅이 더 잘 다져지는 것처럼 뭐예요? 갈등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역사회는 더 발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갈등주의 하면요, 사회행동 유용, 지역사회 변화를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회행동은 어때요? 어떤 불평등이라든지 불이익, 이거 기억하세요? 불평등이나 불이익이 있을 때 사회행동,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자, 불평등이나 불이익은 뭐예요? 갈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등 이론은 사회행동 모델, 그래서 갈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아, 사회행동 모델에 적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지역사회 모습을 다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협력해서,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죠. 여기 이 갈등주의는 협력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고 기능주의는 갈등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태학 이론 있죠.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사회체계 이론과 비교하면 좋다 그랬죠. 사회체계 이론은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생태학 이론도 상호작용이긴 하지만 생태학에는 종속적인 관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에 종속된다 그러면 생태학 이론이에요. 그리고 체계 이런 얘기 나오면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은 방금 했던 기능, 구조 이론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설명하지 않을게요. 사회체계 이론은 방금 설명했던 기능주의 이론. 그래서 기능주의 이론과 같은 거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작용을 이루어줘요. 그러니까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관계가 아니라. 그런데 생태학은 환경이 높고 나머지는 환경에 뭐예요? 종속되어지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제2요소들과 끊임없이 상호 교류하는 인간의 적응적이고 진화적인 모습. 인간은 어떻게 적응하고 그 안에서 진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랬어요. 환경과의 상호작용이긴 하지만 환경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속되어지죠. 환경에 적자 생존, 적응하는 사람만 생존하는 그러한 논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경쟁하게 되겠죠. 환경 안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태계처럼 경쟁하겠죠. 보다 나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적응 과정, 경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협동적 경쟁이라는 것은 파괴적인 내가 누구를 없애면서 내가 우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파괴적 경쟁이 아니라 다양한 그룹을 제거하기보다는 다양한 그룹의 이해관계에 적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적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파괴적인 경쟁 과제가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적응을 우리는 협동적 경제라 그러고요. 중심화라는 것은 뭐냐면 서비스나 관련 시설이나 서비스가 지역의 중심으로 몰리는 것을 중심화라 그럽니다. 어때요? 서비스, 우리 뭐예요? 극장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어디에? 도시에 많이 몰리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중심화 현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분산은 뭐냐면 구성원 중심으로부터 밀도가 더 낮은 지역사회 외곽지로 빠지는 거죠. 위성도시 같은 경우에요. 위성도시 어때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위성도시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 이것을 뭐라 그래? 분산이라 그럽니다. 퍼져나가는 것을 분산이라 그러고, 집결은 개인들이 도시 등으로 이주하면서 유입되는 거예요. 다시 이거는 뭐예요? 다시 들어오는 거죠. 유입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집결이라 그래요. 분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물리적인 지역 내에서 이렇게 분산,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분리되어진다라는 거죠. 같은 조건을 가진 서로 떨어진 유사 배경, 기능을 중심으로 한데 모이는 것.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뭐라 그래? 분리라는 거죠. 분산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우세. 기능적으로 위에 있는 것이 다른 단위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거 우세한 거죠. 그리고 침입은 뭐예요? 지역사회의 한 집단이 완전히 분리된 다른 거주 집단으로 들어가는 것. 내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침입이죠. 침입했는데 나중에 내가 전부 다 장악해요. 그죠? 계승. 침입이 완결된 지역의 상태를 뭐라 그래요? 계승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태학 이론의 관점에 의하면 어떤 것을 알 수 있어? 변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다양한 지역사회의 변화 과정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지역사회의 어떤 경쟁이라든지 중심화라든지 분산, 집결, 분리, 우세, 침입, 계승 이러한 지역사회의 변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생태학 이론이고 생태학 이론이면 이러한 단어가 나왔다. 경쟁, 중심화, 분리, 분산 이러한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 생태학 이론이구나.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원 동원 이론과 교환 이론이에요. 자원 동원이라는 것은 정치 경제 이론과 같은 거예요. 자원, 우리 사회복지나 지역사회에서 자원이라고 하면 뭘까요? 정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자체가 자원이에요. 그리고 경제, 돈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자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 동원 이론은 다른 말로 정치 경제 이론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치나 경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거는 정치 경제 이론이구나 또는 자원 동원 이론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운동의 성패는 조직원의 충원. 이거는 뭐예요? 인적 자원을 얘기하죠. 자금 조달. 이거는 정치, 경제를 얘기하죠. 경제. 적절한 조직 구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의 함수라고 간주한다.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구성원을 모집하거나 자금 합축, 직원 고용에 힘쓸 것을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원 동원이라는 것은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지만 정말 중요한 자원들은 뭐예요? 맞아요. 정치의 그런 어떤 파워, 그리고 경제의 어떤 능력, 이러한 것들을 얘기한다. 교환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대등한 교환의 가치가 있을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교환 이론이죠. 자원의 균형 있는 교환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발전이 강조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원 배분의 방법을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드캐슬의 권력 균형 전략 이론이다라는 거죠. 교환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경쟁이라든지 재평가라든지 호혜성, 연합, 강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교환이 이루어질 때 권력 균형 전략이 이루어지는데 경쟁이라는 것은 뭐야? 교환에 참여하는 대신 내가 교환에 참여하는 대신 내가 A예요. 진훈이가 A야. 근데 내가 교환에 참여하는 것 대신 B와 교환하는 것 대신 CD 다른 자원을 찾아 CD를 찾아 그런 다음에 새로운 자원이 경쟁하도록 하는 전략이다라는 거죠. 내가 A가 B와 교환을 참여하는 것 대신 C와 D를 찾는 거예요. 다른 자원, 기존 자원과 새로운 자원이 결혼. 그럼 뭐겠어요? B와 C, D가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하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 내가 B와 거래를 해야 되는데 B와 거래를 했더니 B가 너무 강력한 것들을 나한테 주문하고 있어. 임대료 1,000만 원이야. 그래서 그래요? 비싼데요? 그러면 다른 건물들을 찾는 거야. 저기는 800만 원이고 저기 600만 원이야? 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데 알아봤더니 800만 원, 600만 원짜리 하는 임대료가 있어서요. 그러면 이 B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지? 이거 800으로 좀 낮춰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서로 눈치를 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도 어떻게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재평가입니다. 자원에 대한 재평가로 종속관계를 벗어나고자 할 필요한 자원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는 것이 재평가이고, 호혜성은 A와 B가 서로에게 필요한 교환관계임을, 당신은 나한테 필요한 것이고 나도 당신한테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교환관계임을 인식함으로써 A와 B의 관계가 상호 독립적이고 동등한 관계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호혜성이고, 자, 연합입니다. 특정 조직이 보유한 자원을 얻기 위하여 다른 자원이 필요한 조직이 제3의 다른 조직과 협력하는 거예요. 내가 A인데 그동안에는 B에다가 종속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A가 C, D와 손을 잡아서 이제 B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B는 A 너는 뭐 사든 말든 난 신경 안 써 그랬는데 C, D와 손을 잡으니까 우리 전부 다 안 살 건데, 우리 불매운동 할 건데, 이렇게 하면 B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쉽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힘이 약한 A, C, D가 손을 잡아서 B에게 이렇게 강제하는 것을 연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강제라는 것은 물리적 힘을 동원하거나 위협하여 A가 B의 자원을 장악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연합이 아니라 이거는 스스로가 뭔가 조폭을 데려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강제하는 거죠. 이러한 강제는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법적인 문제라든지 제도적인 문제들이 있겠죠. 조폭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게
형사고발이나 민사고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강제나 강압은 법적인 어떤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이론도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데, 자, 엘리트 이론하면 유일하게 항상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소수 또는 엘리트 집단. 소수라든지 엘리트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 엘리트 이론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의 정책을 좌우하는 누구가, 소수가 또는 엘리트가 국가의 정책을 좌우하는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간주하는 것, 엘리트입니다. 소수라는 단어, 엘리트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엘리트 이론이다. 다원주의와 상반된다. 다원주의는 뭐냐 하면 다양한 다수의 이익 집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지역사회 복지가 결정되는 것이 다원주의라 그러면, 엘리트는 누구? 소수와 엘리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엘리트죠. 그래서 다원주의와 상반되는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원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은 이익 집단들의 갈등과 타협의 산물에 간주를 하는 거죠. 그럼 다원주의는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지역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발전되어지겠죠. 그 안에서 뭐예요? 이익 집단들의 갈등과 타협으로 지역사회 복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이익 집단들의 참여가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역사회 복지 정책 결정은 이익 집단들의 상대적 영향력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주의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사회 구성주의는 상호 역동적 관계에 있는 개인들 사이의 사회체계가 창조되며 건설된다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즉, 사회 구성주의는 기존의 기성주의를 비판합니다. 기성주의를 비판해요. 즉, 객관성을 비판합니다. 사회 구성론은 객관성을 비판해요. 그럼 즉 무슨 말이냐? 문화적 가치와 규범에 따른 의미의 해석을 강조한다. 이건 뭐예요? 의미의 해석, 주관적. 상당히 주관성을 강조하고요. 맥락을 강조합니다. 맥락이라는 것은 해석이기 때문에 주관성이랑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관성, 맥락이라는 단어. 반대로 객관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사회 구성주의 아니에요. 주관적이다라고 나오면 이거 사회 구성주의구나. 이 사회 구성주의는 어떠한 관점이냐면 비주류 집단들의 사고를 반영합니다. 비주류 집단들의 사고를 반영해요. 봐봐요. 기성주의, 객관성이라는 것은 주류 집단들의 사고가 객관적이고 어떤 거예요? 기성주의잖아요. 그런데 사회 구성론은 이러한 주류 집단이 아니라 비주류 집단들의 사고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민들,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난민들,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이러한 비주류 집단들이 나오면 이거 사회 구성주의구나. 거기에다가 객관성이 아니라 주관성을 강조하고 주 사상이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때요? 모던한 것에 포스트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옷을 보면 단추가 이렇게 가운데로 나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단추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죠? 어떤 비대칭적인, 왼쪽은 빨간색 신발을 신고 오른쪽은 파란색 신발을 신는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우리가 주류 집단의 사고하고 반대되는 포스트 모더니즘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구성주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상징적 상호주의, 상징적 상호주의 등을 강조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 의존이라는 것은 지역사회 집단이나 조직들이 힘을 얻고 분산하면서 지역사회가 발전한다. 그래서 지역사회 조직은 자원을 외부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그래서 권력 의존 이론에서 실제 시험에서 어떤 지문이 나왔냐면, 지방자치단체는 누구에게? 중앙정부에 의존적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거 뭐예요? 권력 의존 이론을 설명한 것이다라는 거죠. 지방자치보다 중앙정부가 누가 권력이 세요? 중앙정부가 세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뭐를 반영한 거예요? 권력 의존 이론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사회자본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인 어떠한 돈이라는 물질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이제는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네트워크, 관계, 이러한 부분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 사회관계에 내재된 자원을 사회적 자본이라 강조하고 신뢰, 호혜성, 네트워크, 공유된 인지, 강조,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한번 형성되면 그냥 지속적으로 가나요?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가 이번 시간에 이 과목을 통해서 형성이 됐지만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끝난 다음에 저한테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이 과목이 끝나는 순간 관계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 잘 이루어지려면 끊임없이 어떻게 관계를 하고 이러한 상호 작용, 소통들이 있을 때 사회적 자본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른스테인의 주민 참여의 단계도 시험에 그나마 자주 나오는 건데 여기는 8개가 있어요. 8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8개에서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 설명에 해당하는 것이 이 중에 뭐냐? 이러한 지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외우냐면 주권을 협회, 이게 주민회유라고 하지 말고 그냥 회유라고 암기하셔도 돼요. 시험에 회유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권을 협회에 상담했더니 정치적으로 조작하더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주권을 협회에 상담했더니 정치적으로 조작하더라. 주민통제, 권한이임, 협동관계, 회유, 상담, 정보 제공, 치료, 그죠? 치료, 그 다음에 조작, 이렇게 8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8단계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뭐예요? 주권을 협회에 상담했더니 정치적으로 조작하더라. 여기에서 주권을 협회까지, 주권을 협동까지, 협까지가 뭐예요? 주민 권력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회상담, 정보 제공까지는 뭐예요? 형식적 참여예요. 주민이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치료와 조작은 어때요? 비참해요. 주민의 참여가 없는 거예요. 뭐 할 때?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를 추진할 때에 주민이 얼마나 그 지역 자치에 관여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 8가지를 순서대로 아른스테인은 이렇게 제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여러분들이 우선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주권을 협회까지, 협동관계까지는 주민이 권력이 좀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회상담 정까지는 이거는 뭐예요? 형식적인, 주민은 참여하긴 하지만 형식적인 참여이고, 그 다음에 치료와 조작은 어때요? 비참여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들어간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형식적 참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게 543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비참여다 그러면 2.1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권을 협회에 상담했더니 정치적으로 조작하더라,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인지 4인지 3인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죠. 자, 그것을 먼저 설명할게요. 자, 맨 밑에 조작부터 보면 조작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행정기관, 주민이 서로 관계를 확인하는데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교육하거나 설득, 주민은 단순 참여.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주민은 단순하게 참여한다. 주민 단순 참여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러한 단어가 들어가면 이거는 조작 단계이구나. 치료라는 것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의사 선생님 저 감기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들어요? 안 들어. 당신이 뭔데 감기라고 해? 라고 해서 의사 선생님이 진찰한 다음에 당신은 중이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의견은 제시하지만 그걸 듣지는 않아. 이것을 뭐라 그래요?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민의 욕구 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다라는 거죠. 주민이 말하긴 하지만 듣지는 않아. 듣지는 않는 것을 뭐라 그래? 치료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제공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관에서 정보는 주지만 피드백은 없어. 이게 뭐예요? 정보 제공이다라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긴 하지만 환류는 없어. 즉 환류가 뭐예요? 피드백이죠.
피드백은 없는 것은 정보 제공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담, 공청회나 집회에 참여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은 공청회나 집회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상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형식적이다 라는 거죠. 형식적 참여가 이루어진다 라는 것 상담이고요. 회유가 시험에 자주 나왔었는데 회유는 회가 들어가죠. 그래서 회유는 위원회의 자격을 주는 거예요. 각종 위원회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아 이거 회유구나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서 주민이 참여 범위를 확대합니다. 그러나 위원회라는 것은 뭐는 있고 뭐는 없어? 심의권은 있지만 의결권은 없어요. 그래서 심의만 있기 때문에 의결권은 어디가 있어? 행정이 있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누가? 행정기관에서 한다. 그래서 위원회 등을 통해서 위원회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회유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어떤 말이 반드시 나오냐면 이렇게 심의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나 뭐는 없어? 의결권은 없다? 그러면 아 이건 정답 확실하게 회유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협동관계라는 것은 대등한 관계예요. 그래서 행정기관이 최종 결정권, 주민이 주장을 협상 유도하는데 이거는 대등한 관계예요. 협상을 유도하는 대등한 관계가 뭐예요? 협동관계다라는 것이고, 권한이임은 누가 누구한테 권한을 이임한 거예요? 관이 주민들에게 권한을 이임했어요. 대등한 것이 아니라 이제 주민들의 권한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권한 행사, 누구가? 주민들이 강력한 권한 행사, 그래서 권한 이임이라고 그러고, 주민 통제라는 것은 스스로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스스로 입안하고 이렇게 하면 아 이거는 주민 통제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권을 협회에 상담했더니 정치적으로 조작하더라.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모델입니다. 자, 모델에는 과업 중심과 과정 중심과 관계 중심이 있습니다. 과업 중심이라는 것은 과업이라는 것은 어떤 과업이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중심하는 것이고 어떤 결과라는 것은 목표를 달성했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에 관심 있는 거죠. 어떻게 관계는 말 그대로 관계에 관심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과업 중심이라는 것은 목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아 이거는 과업 중심이구나. 구체적인 사업을 완성하거나 과업이니까 완성하거나 지역사회 기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도 과업이죠.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강구하거나 사업 입법을 통과시키는 것 어떠한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과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 구체적인 과업의 완수 이건 과업이죠. 지역사회 광범위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욕구와 자원 간의 조정과 균형을 도모하는 것 이거 과업 중심의 실천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과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에 초점을 둔 것이죠. 그래서 지역사회 여러 집단 간 협동관계라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동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치적인 구조를 창출하는 것.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과업 중심이자 이거를 위해서 자치적인 구조를 창출하는 것. 그건 뭐예요? 과정이죠. 이걸 통해서 이렇게 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거죠. 주민 참여 자체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역량 강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거 이거 과업 중심이다라는 거죠. 지역 주민들의 지역사회 일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거 이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이거는 과정인 것이죠. 지역사회 공동사업에 협력하고 지지하는 거 과정이죠. 토착적인 지도력을 중대하는 거.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역사회 복지사가 빠지더라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뭐예요? 토착민의 지도력을 키워주는 것 이것도 과정이죠.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지역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토착 주민의 리더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관계라는 것은 지역사회와 집단들 간의 관계와 의사결정의 분배에 있어서 변화를 초래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간 사회관계의 변화를 시도하는데 변화 그래서 관계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로스만 여러분들
가장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스만인데요. 이 로스만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 지역사회 계획 모델, 지역사회 행동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스만 글자 세 글자죠. 그죠? 로스만 글자 세 글자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 계획 모델, 사회 행동 모델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개발 모델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주민들을 지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지지해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목표 아니잖아요. 이건 과정 중심이에요. 그래서 과정 중심 목표다라는 거죠. 자조, 지역사회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는 거, 이거 뭐 역량 키워주는 것이고, 전체적인 조화를 강조하는 것, 지지해주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모여 이야기해보자, 합의를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딱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역량을 키워주고 지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과정 중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안내자. 단순히 안내만 해주는 거죠. 결정은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조력자. 잘한다. 으쌰 조력해주고, 조정해주고, 촉매자. 그죠? 뭔가 이렇게 활발하게 타오를 수 있도록 촉매해주고, 교육자, 역량 강화자의 역할들을 해주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잠재력을 지닌 시민이에요. 그래서 뭐가 가능해요? 역량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역사회 개발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지지하고 그래서 역량을 키워주는 거예요. 반면에 사회 계획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라든지 다양한 계획들을 수립하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한 적 있나요? 없죠. 대부분 누가 해요? 교수님들이 하거나 어떤 정치인가들이 하거나 이러죠. 계획은 다 그분들이 해요. 그분들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원칙으로 해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역량을 더 키워나가야 되겠죠. 자, 사회 계획 모델입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 그러면 사회 계획에서는 뭘 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에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목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과정 중심이 아니라 과업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과업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상 파악을 위해서 논리적. 전문가들은 어때요?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가죠. 그래서 논리적 조치를 강구하고 합의와 갈등을 강조하고 계획과 기획과 조사자 자료 수집 분석가의 역할들을 하죠. 이거 전부 다 누구예요? 계획이니까 계획과 기획과 조사자 자료 수집. 계획할 때 뭐가 필요해요? 우리 조사론에서 조사하고 그거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사자, 자료 수집, 분석가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클라이언트는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소비자예요. 클라이언트의 역할은 그냥 소비자인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감히 계획에 참여해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소비자, 그냥 이용자일 뿐이지 계획은 누가? 이러한 계획가나 기획가나 조사자나 분석가나 이러한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행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적인 분리,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같이 참여해서 으쌰 해주는 것. 여기는 지지해주는 거라 그러면 여기는 같이 참여하는 것을 사회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권력관계 변화, 자원이동, 제도 계획 등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권력이 너무 낮아. 그래서 사회적으로 불평등 종교야. 이 사람은 너무 높아. 그러면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이 사람을 끄집어 올려주는 이러한 역할들. 그래서 제도를 계획하거나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뭐다? 사회행동이다라는 거죠. 사회행동하려고 그러면 과업 중심 어떻게 해야 돼? 주민들, 당신들이 지금 잘못됐어. 당신들은 지금 불평등한 입장에 있어. 주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몽시켜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업 중심 들어가는 거예요. 과정 중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왜 계몽했어? 왜? 이분들을 끄집어 올리기 위한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업 중심이에요. 자, 이 과정에서 이 사회 행동이라는 것은 내가 가서, 전문가가 가서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같이 가서 으쌰으쌰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 중심의 목표. 그래서 억압자 축출을 위해서 규합하고 갈등 투쟁, 대결, 직접 행동, 교섭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사회 행동이다.
그러면 사회 행동으로서의 지역사회 실천가의 역할은 뭐냐? 옹호자의 역할이다. 여러분들 옹호라는 단어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사회 정의, 사회 불평등이 나오면 아 이거 옹호 기술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옹호자, 선동자, 중재자, 행동가, 조직가의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일러와 로버츠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모델은 아까 로스만의 세 가지 모델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과 지역사회 연계 모델을 추가해서 5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계획 모델이 있었죠. 개발 모델이 있었죠. 정치적 역량 강화는 아까 사회 행동 모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획 모델은 뭐예요? 로스만의 계획 모델이 있었고 개발 모델은 뭐예요? 로스만의 개발 모델이 있었죠. 로스만의 개발 모델과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도 정치적 역량이라는 것은 으쌰으쌰 행동하는 거예요. 이건 사회 행동이랑 같은 거예요. 사회 행동. 로스만의 사회 행동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추가 2가지가 있어요.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계 모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뭘 갖고 이렇게 나눴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후원자와 클라이언트의 의사결정의 권한의 정도. 누가 의사결정의 권한의 정도가 많으냐라는 거죠.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누가 있어요? 후원자라는 것은 전문가를 얘기해요. 전문가.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은 어떤 사람이 해요? 전문가가 하는 것이죠. 전문가가 100%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는 그냥 쫓아야 돼. 사회행동은 클라이언트가 으쌰으쌰 하는 거죠. 여기는 클라이언트가 의사결정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운데 지역사회 연결은 뭐예요? 후원자는 누구야?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반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프로그램 개발과 조정과 계획 모델, 이거는 뭐예요? 로스만의 계획 모델인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연계와 개발 모델, 이거는 뭐예요? 로스만으로 보면 개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게요. 그리고 여기는 로스만의 행동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막 짬뽕해서 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얘랑 참 애매하잖아요. 그죠?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과 계획 모델이 참 설명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래서 같이 나오지 않아. 답이 아니라 그러면 같이 나올 수가 있겠죠. 어차피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니까. 답이라 그러면 얘가 답이고 얘는 아니고 이런 거 설명하기가 애매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아느냐? 전반적인 지문이 계획이냐, 개발이냐, 행동이냐, 이것만 먼저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스만의 모델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안에서 대부분의 답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은 지역사회 복지의 모체인 인보관과 자선조직협회에 근거하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민간기관, 기능적 지역사회, 기관협의회 등에서 수행되는 실천에 초점을 둔다. 계획 모델은 로스만의 사회계획 모델에 그래서 인간 지향적인 측면을 강조하도록 수정한 것으로 조사 전략 기술이 강조된다. 계획은 조사하는 거니까. 지역사회 연계 모델은 로스만의 모델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사회복지기관의 일선 직원이나 행정가들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되어진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조력, 리더십, 개발, 자조,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개발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지역성을 바탕을 둔 지역사회의 연구와 문제 해결 강조, 시민의 참여와 교육과정, 개발에 해당되는 것이죠. 전문가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맞죠? 정치적 역량이라는 것은 어때요? 갈등주의. 뭐예요? 사회행동은 갈등주의 할 때 사회행동 모델과 연결된다 그랬죠. 이번에는 뭐예요? 사회행동 모델에서 갈등주의가 나온 거죠. 그러면 갈등주의는 사회행동주의와 매칭되어지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행동, 정치적 역량은 사회행동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갈등주의 이론과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경쟁 원리에 기초한다. 그래서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웨일과 갬블의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 모델입니다. 웨일과 갬블은요 8개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볼 때는 이 8가지를 우리가 다 알면 좋지만, 다 알지 못하더라도 로스만의 3가지 모델과 매칭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목표의 변화를 위한 표적 체계와 1차적인 구성원,
관심 영역, 실천가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을 8가지로, 웨일과 갬블은 8가지로 유형화했다. 자, 근린 지역, 지역사회 조직 모델인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근린 지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까운이잖아요. 그죠? 근린이라는 것은 이거는 지리적 지역사회를 강조해요. 지리적 지역사회. 지리적으로 어떤 거, 근린이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사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주민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목표, 지방자치단체, 외부의 개발자, 지역사회 구성원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근린 지역의 지역사회 조직 모델과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 모델, 그리고 지역사회 사회 경제적 개발 모델, 여기까지가 뭐예요? 우리 로스만에 의한 개발 모델이에요. 개발 모델,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능적이라는 것은, 근린 지역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지역사회를 강조했다 그러면 기능적 지역사회는 말 그대로 기능적 지역사회를 강조하겠죠. 여기에 보면 동호인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이죠? 어떤 동일한 취미라든지 동일한 생각, 그래서 동일한. 그래서 기능적이라는 것은 이러한 동일한 단어가 들어가면 이건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 모델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정 이슈나 정책에 대한 행동 인식 변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대중 정부 기관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사회 사회 경제적 개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1차적인 표적 집단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이러한 은행이라든지, 왜? 사회 경제적인 개발 모델이기 때문에 은행이라든지 재단, 외부 개발자, 주민들을 표적 체계로 한다라는 거죠. 1차적인 표적 체계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 저소득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압박받은 인구 집단들을 1차적인 구성원으로 강조하고요. 대표적인 예로 누구예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 그라민 뱅크가 이러한 지역사회 사회 경제적 개발 모델이다라는 거죠. 이게 그라민 은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방글라데시에서 소액 무담보 대출을 해준 거예요. 정말로 성공하고자 하나 돈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담보도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아주 높은 이자를 내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벌어들인 돈이 그 이자를 갚는데 다 쓰이다 보니까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무담보로 물론 소액이긴 하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그걸 돈을 벌어요. 돈을 버는데 이자를 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수익을 만들면 그것이 다 자기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담보인데 그러면 나중에 돈 안 갚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90% 이상이 회수가 돼요. 무담보로 대출을 해줬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다 열심히 해서 적어도 90% 이상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 개발 모델의 어떤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사회 계획 모델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로스만의 지역사회 계획 모델에 해당되겠죠. 전문가의 역할들이 언급이 되어지겠죠. 선출자 또는 휴먼 서비스 기획위원회, 기획이라는 것은 전문가죠. 제안을 목표로 한다. 지역사회 리더, 휴먼 서비스 지도자를 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살펴보시고요. 그러면 프로그램, 여기 2가지 모델, 지역사회 계획 모델과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계 모델까지는 뭐예요? 로스만의 계획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 발표자, 계획자, 관리자, 제안자로서 역할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계획 모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3가지는 뭐예요? 지역사회 행동 모델이다. 정치, 사회적 행동. 연대, 연합도 으쌰으쌰 하는 거잖아요. 연대, 연합. 그리고 사회 운동도 운동이기 때문에 이것도 행동이죠. 그래서 정치, 사회적 행동과 연대, 그 다음에 사회 운동은 전부 다 로스만의 행동 모델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기억하시고, 이 밑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찾아 나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 사회적 행동 모델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뭐예요? 정책이나 정책 결정자가 나오고 정치적 권한을 가진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면 정치, 사회일 것이고, 연합과 연대라는 것은 자원동원, 그죠?
그리고 특정 형안에 관련된 조직을 1차적 구성으로 간주하고 중재자 협상과 대변가의 역할들을 하는, 이거 봐요. 옹호자, 조직과 조사자, 중재자, 협상가, 대변가, 옹호자, 촉진자 전부 다 뭐예요? 지역사회 행동의 역할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내용들을 다 기억하면 가장 좋고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 모델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인지 지역사회 계획 모델인지 지역사회 행동 모델인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면 시험 볼 때 이게 지역사회 계획인지 개발인지 행동인지만 알아도 답을 찾을 수 있는 패턴이 9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스만의 3가지 모델을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나머지 학자들에 대해서는 로스만의 어떠한 모델에 해당하는지 이것을 먼저 파악하시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훨씬 더 쉽게 답을 찾아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보실 때 김준웅 교수가 설명했던 것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고, 제가 유튜브 채널에 기출문제 풀이를 다 올려놨어요. 17, 18, 19에 지역사회복지론 기출문제를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1급 합격하시려면 반드시 기출문제도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시고요. 그다음에 포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은요,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호, 지역사회 조직, 지역사회 개발, 사회 지역계획, 지역사회 교육, 지역사회 행동, 여건주의적 지역사회, 인종차별 철폐 지역사회,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 조직과의 협력 전략인데요. 협조, 연합, 동맹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끈끈한 거는 동맹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약한 관계, 가장 약한 협력 전략은 협조예요. 그래서 얘가 제일 약하고 동맹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협조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협조하는 거예요. 뭐 그냥 도와줄게 하면서 도와주는 거 협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타 조직과 최소한, 가장 최소한의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뭐다? 협조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협력은 협조에 의한 협력은 언제든지 한쪽에 의해서 중단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끈끈한 게 아니에요. 협조해주게 했다가 좀 어렵겠네 이렇게 해서 바로 발뺄 수가 있는 것이 협조예요. 반면에 연합이라는 것은 좀 더 타이트한, 얘보다는 좀 더 타이트한 것이 연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참여하는 조직들 간의 이슈와 전략을 합동적으로 선택하는 보다 조직적인, 협조보다는 보다 조직적인 협력 관계가 뭐예요? 연합이다. 계속적으로 느슨하나 구조화된 협력이다. 느슨하긴 하지만 구조화. 뭐보다 느슨해요? 동맹보다는 느슨하지만 그래도 구조화된 협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직적 자율성을 최대화하면서도 힘을 중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어떠한 협력 전략을 많이 쓸까요? 협조 전략을 많이 쓸까요? 연합 전략을 많이 쓸까요? 동맹 전략을 많이 쓸까요? 우리 사회복지 조직은 연합 형태를 많이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이렇게 하면 A 지역아동센터와 B 지역아동센터는 이 연합회의 색을 100% 흡수하나요? 아니죠. A는 빨간색을 고집하고 얘는 파란색을 고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 고유한 색을 간직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연합회에 최대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참여하는 것을 연합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조직이 모든 행동에 참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협조보다는 좀 더 끈끈한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도화된 협력 전략은 뭐냐면 동맹입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여기는 행동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연합회라고 해서 모든 프로그램의 행사에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동맹은 약간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고도의 조직적인 협력 관계입니다. 한번 맺으면은요 쉽게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참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로비 활동에 역점을 두는 전문가를 둔 영속적인 구조.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속적인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러한 동맹관계는 중앙위원회나 직원에 의해서 장기적인 활동을 수행되는 활동 중에 동맹 자체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중앙위원회나 이러한 것들이 보통 동맹관계에서는 존재한다라고. 여기에도 뭐 연합회 뭐 이런 사무실이 있겠지만 여기는 중앙위원회나 이러한 조직들이 있어서
전체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묶는 그러한 조직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 동맹이나 동맹의 대표들은 지방 회원 조직과 유리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론 제2강을 강의를 했는데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이 부분은 좀 더 탄탄하게 여러분들이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지역사회복지론 2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